선거 문제입니다. 이제 각국의 의회의원,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누어 선출하며 유권자는 지역구에서 후보자의 한 표, 그리고 정당의 한 표를 행사한대요. 지역구 선거에서는 다득표 순에 따라 정해진 순위까지 당선되고, 비례대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의회의원 선거제도를 이렇게 개정하고자 한다는 거죠. 개정은 어떻게 하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도입을 할 건데, 그리고 지역구 의석을 100석 증가시킬 거래요. 현행보다 100석이 더 많아지는 거죠. 지역구 선거는 현행 선거구를 유지한 채 당선자 수를 2배로 늘릴 거래요. 의원 정수의 정당별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을 곱하여 정당별 할당 의석수라는 걸 구해놓은 다음에 이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은 할당 의석수에서 지역구를 뺀 나머지만큼만 배정하겠대요. 그 다음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할당 의석수를 초과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인정하고 비례대표는 배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의회 전체 의석수가 변동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뭔가 복잡한 얘기 같아 보이는데 살펴보면 현행 선거 결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독립해서 따로 선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랬을 때 지역구 의석수의 석을 보면 A, B, C, D 2당이 있고 3, 4, 15, 15석을 차지해서 합계 지역구는 100명의 의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체 의석수를 살펴보면 200명이니까 비례대표 의원도 100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지역구 의석은 이렇게 변동이 돼서 지역구 의원은 200명이 될 거고,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에 따른 정당별 지지율은 아까 이 현행과 일치하고 있네요. 이렇다고 했을 때 각국의 지역구 선거에 원래 선거구 숫자가 100개였대요. 선거구 숫자가 100개고 당선자가 100명이었으면 원래 한 선거구당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가 한 명씩인 소선거구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선거구 수는 유지하고 당선자 수를 2배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개정안에서는 중선거구제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선거구제면 한 선거구당 1등 플러스 2등까지 당선시키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그래서 이때 여기서 나온 이 정당별 할당 의석수라는 거를 여기에 대입해서 이제 풀어보면요. 국회의원의 총 숫자가 아까 지역구에서 100명 늘린다고 했으니까 이 개정안에서는 총 숫자가 300명이 되는 걸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당별 할당 의석수라는 걸 구해보면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이 40%니까 이 A당에 대한 정당별 할당 의석수는 300명 곱하기 100분의 40이 돼서 결국에는 120명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똑같이 이 B, C, D, E도 구해보면 여기는 105, 여기는 30, 여기는 15, 여기도 30이 되겠네요. 그럼 이 정당별 할당 의석수에서 현재 지역구 의원 숫자를 빼면 이제 비례대표를 몇 명 배분받는지 나오죠. 비례대표는 120명 중에 50명을 빼면 70명 받고, B당의 경우에는 105명 중에 80명을 빼면 25명, C당의 경우에는 30명인데 지역구 의석에서 이미 30석을 가져갔어요. 그럼 비례대표는 하나도 받지 못하겠죠. D당의 경우에는 15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역구에서 더 많이 가져갔네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여기는 안 주겠죠. 그 다음에 2당의 경우에는 30석을 받아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15석을 받았으니까 비례대표는 30 빼기 15 해서 15석을 주겠죠. 그래서 이걸 더해보면은 비례대표가 110명이 나와서 결국에 지역구 200명과 비례대표 110명을 합하면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국회의원 숫자는 310명이 되겠네요. 아까 할당 의석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를 인정해준다고 했으니까
전체 의석수가 변동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예정했던 건 300명이지만 이 결과값에 따라서 310명이 됐어도 이걸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번부터 풀어보면요.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전체 의석수는 300석이 아니라 310이 되는 거죠. 2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 버려지는 표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선거구가 동일하게 아까 10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의 선거구를 예로 들어보면은 A, B, C, D 2당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A당이 30%, B당이 20%, C당이 10, D 10, 20 이렇게 지지율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원래 현행에서는 A당만이 당선되기 때문에 A당의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표가 다 사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표율이 70%였는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 차순위자 B까지 당선이 되죠. 그러면 사표라고 하는 건 당선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갑자기 사표율이 이 얘네를 뺀 나머지로 돼서 사표가 더 작아지는 결과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표가 개정안을 적용하면 감소한다고 해줘야겠죠. 3번을 볼게요. 현행 지역구 선거 결과 2위 득표자가 가장 많은 정당은 A당일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2등까지 뽑아줬을 때 의석수의 변화가 가장 큰 정당을 찾으면 되죠. 2등까지 당선되면 숫자가 20명 늘어나네요. 여기서는 40명, 여기서는 15명, 여기서는 15명, 여기서는 10명. 그러면 2등이 가장 많았던 정당은 B당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A당이 아니라 B당이었다. 4번.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현행 선거 결과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가장 많이 증가할 정당은 2당이다. 그럼 이 비례대표 의석수도 몇 석이 변하는지를 보면 되죠. A당의 경우에는 40이었다가 70으로 변해요. 그러면은 플러스 30을 받은 거죠. B당의 경우에는 오히려 10자리 줄어드네요. D당의 경우에는 아예 하나도 없죠, 비례대표가. 2당의 경우에는 10개였는데 15개니까 5개 늘어났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증가할 정당은 2당이 아니라 A당이었네요.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CD당 모두 비례대표 의석은 배분되지 않는다. C당과 D당 아까 봤을 때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했었죠.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